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약간의 내용이 조금 남았었습니다. 미룰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배우는 내용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미뤘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면 제일 처음에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그중 미행성체의 충돌로 점점 성장하여 원시 행성이 만들어진다. 계속해서 충돌에 발생하는 열과 원시 대기에 의한 강력한 온실 효과로 지구 전체가 뜨거워져서 모두 녹아버리는 마그마의 바다 단계를 거치면서 무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아서 핵과 멘트를 구성하고 가벼운 것은 위로 떠서 지각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가운 지각이 되고 더불어서 공기도 차가워지고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던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혀 비가 되면서 원시 바다를 이루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바다 속에서 생명체들이 탄생하고 진화하여 지금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네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구를 구성하는 요소 했을 때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이렇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을 때 먼저 직권은 지표면의 암석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모든 영역을 직권이라고 해요. 고체 영역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수권, 그 다음에 대기, 기권, 그리고 사람을 비롯한 나무 등 생물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지각의 구성 물질. 자, 뒤에 가면 또 나와. 걱정하지 말고 듣기만 해요. 그리고 여기 오늘 쓴 것을 여러분은 카톡, 핸드폰 다 있죠? 그럼 카톡으로 제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쓰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또 유튜브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쓰는 거에다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설명을 듣는 쪽에다가 좀 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직 여러분들 제가 카톡이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오늘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지각의 구성 물질. 이것도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 물질을 쪼개서 물질 그 본연의 성질을 잃지 않는 최소 단위를 분자. 그 분자를 쪼개버리면 원자. 그 원자를 또 쪼개면은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 그리고 또 쪼개면은 기본 입자인 쿼크 등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 그런 식으로 되겠는데, 그럼 이제 지각 구성에 물질 돼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구과학에서는 막 쿼크까지 막 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원소부터 시작됩니다. 원소가 모여서 광물을 이루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고 자, 이 암석이 모여서 지각을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각 구성의 원소들 그랬을 때 1% 이상 차지하는 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8가지예요. 그래서 지각 구성의 8대 원소라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8대 원소는 O, C, R, 폐, 카, 나, 크, 마 이렇게 한 번만 따라해 봅니다. 한 번만 따라하면 끝장나요. 그냥 나중에 집에 갈 때 저 생각날 거예요. 자, 어떻게? O, C, R, 폐, 카나, 크마. O, C, R, 배, 카나, 크마. 네. 한 번만 하려고 했는데 다시 다 같이 소리내서 OCR패 카나크마.
발음도 어렵지 않고요. 쉽습니다. 8가지. 가장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원소뿐만 아니라 미량의 원소도 있어요. 그 원소들이 모여서 광물을 이루는데 광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원소인 산소와 규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이 제일 많아요. 그러한 광물을 뭐라 그래? 규산염 광물이라고 해요. 규산염 광물. 규소, 산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광물.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이 규산염 광물을 유색 광물, 무색 광물로 나누고 뭐 감람석, 피석, 각섬석, 흑음모, 석유모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만. 그리고 규산염 광물이 아닌 광물을 통틀어서 비규산염 광물이라고 한다.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자, 쓰지 마. 뒤에 다 있어. 자, 쓰려고 하지 말고 들으라고. 원소 광물도 있고,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원소 광물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모여서 화합물의 형태를 이루는데 비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CaCO3가 있네요. 탄산염 광물이라고 하는 뭐 등등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각을 구성하는 광물들의 대부분은 규산염인데 참고로 대부분이 어느 정도냐? 92% 정도가 규산염이야. 거의 대부분이야. 나머지 싹 합쳐봐야 별로야. 그래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구형 행성은 규산염 행성이라고 그래. 규소. 그 다음에 이러한 광물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는데 광물은 주로 이러한 원소들의 화합물 형태가 많지만 암석은 이 광물들의 혼합물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불균일. 그랬을 때 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세 가지. 용융 상태의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지면 화성암.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것은 퇴적암. 변해버린 것 변성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런 암석이 모여서 지구의 겉껍데기 지각을 이루고 양파 껍질 벗기도 지각을 쫙 벗겨내면 귤 껍질까지 쫙 까매내면 속살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멘틀. 또 멘틀을 벗기면 외핵. 또 벗기면 내핵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구 내부는 양파와 같이 여러 개의 층이 겹겹이 둘러싸인 구조를 이룬다. 이것을 네 글자로 지구 내부는 층상 구조를 이룬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룬다. 그리고 지각은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을 때 대륙 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 혹은 유문암질 암석, 화강암질 암석 혹은 유문암질 암석이라고도 합니다.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 멘틀 물질은 철과 마그네슘 등 무거운 금속이 더 많아서 밀도가 더 큰 감람암질 암석. 그리고 외핵, 내핵 합쳐서 둘 다 NiFH, 니페층이라고 해요. 소량의 니켈을 함유한 철이 주성분인 니페층. 그런데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이렇게 나눈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각각의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원소들이 쭉 쓰여져 있네요. 수권은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어? 당연히 물로 되어 있죠? 물 대부분인데 그 속에 녹아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자, 염화이온, 나트륨, 둘이 합쳐 뭐가 돼? 염화나트륨. 그게 바로 소금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육수는 육지에 물러서 호수, 강, 지하수 등을 말합니다. 거기에 가장 많이 녹아 있는 것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은 탄산이온이 제일 많아. 그리고 암석 속에 있던 물질이 녹아서 미네랄, 칼슘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칼슘 플러스 이온, 탄산 마이너스 이온. 이렇게. 자, 그런데 수권은 거의 대부분이 헬수죠.
그런 정도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질소. 산소가 21. 질소가 78. 둘이 합쳐 얼마? 99. 그럼 나머지 싹 합쳐봐야 1%. 이렇게. 대부분 질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질소 80, 산소 20. 8대2 비율. 이렇게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생물권.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생물권에 관한 이야기는 생명시간에 자세히 다뤄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인간과 나무 등을 말한다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의 기원. 지금까지 배운 이야기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누구고, 나는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빅뱅 이후 수소, 헬륨이 만들어지고 거기가 별들과 함께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탄소를 만들고 규소를 만들고 철을 만들고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일부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게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폭발할 때 우주를 쫙 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다시 모여서 또 별을 만들고 2세대, 3세대 별을 만들고 은하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행성이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태어난 생명체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자 지난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인데 자 곧바로 자 58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금방 했던 거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이네요. 보세요.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 산소, 규소를 주성분해하는 이건 원소가 모여서 뭘 만들어? 규산염 광물을 만들고 규산염 광물이 모여서 암석을 이루고 암석이 모여서 지각을 이룬다 이거 말이야. 이렇게 이미 다 했잖아. 산소, 규소를 주성분하는 규산염 광물이 대부분을 이룬다. 그랬을 때 산소, 규소를 주성분하는 광물을 규산염 광물이라고 하는데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은 SiO4 사면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일단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이 규산염 광물의 기본 골격은 SiO4 사면체이다. SiO4 사면체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밑면이 삼각형. 그리고 그래서 삼각뿔이 되죠. 그래서 이게 사면체예요. 사면체. 면이 4개인 입체. 근데 밑면이 사각형, 피라미드가 아니에요. 밑면이 삼각형이라는 사실. 그것만 주의하고. 사면체이며 면이 4개이며 꼭지점이 4개입니다. 이때 각 꼭지점에 산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 가운데 규소 원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엮어져 있다 이거야. 이걸 뭐라고 한다고? SiO4 사면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그림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가운데가 동그라미가 있고요. 그리고 위가 이렇게 붙은다. 그리고 한가운데 규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두 개의 그림이 같은 거지. 모양은 달라 보여도 다르게 그렸어도 같은 그림이란 이야기예요. 이것도 SiO4 사면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면체들이 단순하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마치 극장에 갔을 때 팝콘 봉투에 든 거 그냥 엎었을 때 어떻게 돼? 팝콘이 막 떨어지죠? 나달처럼.
그런 식으로 이러한 사면체들이 그냥 단순히 한 봉지 안에 담겨 있어. 담겨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각각의 사면체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니까 독립상이라고 해요. 독립상. 예를 들면은 감람석이 그래요. 감람석이. 그런데 용융 상태의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초기 고온일 때는 독립상이지만 차츰차츰 식어감에 따라서 이 사면체들이 굳이 우리가 규소 하나에 산소 4개씩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절약해 보자 이거야. 그래서 다른 사면체가 오는데 한쪽 산소를 같이 쓰자 그래. 공유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사면체가 들러붙어. 요 하나를 같이 쓰자가 돼.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서 산소 하나가 빠져나가. 필요 없으니까. 또 사면체가 와. 그럼 또 이쪽 산소를 하나 공유하자 그래. 이렇게 붙어. 또 이쪽으로 와. 붙어.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어서 붙은다는 얘기야. 이렇게. 요게. 그러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길게 이어져요. 이것을 한 줄 고리상, 한 줄 고리, 단쇠상이라고 그래요. 한 줄 고리상, 단쇠상. 쇠사슬, 그런 뜻입니다. 자, 휘석이 그렇습니다. 휘석. 그런데 천천히 보니까 마그마가 식는 과정에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도 공유결합을 한다면 막대기와 막대기가 나무젓가락 붙듯이 길이 방향으로 착 붙을 수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있는 한 줄고리와 또 한 줄고리가 붙는데 보니까 여기 요 산소를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규소를 점을 연결해 보면은 이런 육각형 모양이 나와요. 이쪽으로도 육각형 이렇게 길게. 그래서 한 줄고리 한 줄고리 둘이가 붙으니까 이중고리상이 되어서 복쇠상이 돼요. 복쇠상. 각섬석이 그래요. 이렇게. 어라? 이렇게도 된다고? 그러면 복쇠상과 복쇠상이 이리 붙고 이쪽으로 붙고 그 옆으로 쫙 퍼져나가는 판상이 됩니다. 판상 또는 층상. 흑은모가 그래요. 흑은모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온도가 또 식어가니까 이게 옆으로 가능하다면 두 개를 엎어서 꼭대기도 공유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뿐만 아니라 위로 아래로도 공유결합을 해. 그래서 입체상 혹은 망상이라고도 해요. 그물 모양의 결합 구조.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물 그러면은 물고기 잡는 그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결합이 아니라 망이야, 망. 축구공, 수박 등을 담는 망. 그래서 입체적인 결합이라는 이야기예요. 옆으로뿐만 아니라 위로도 묶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물 모양의 결합 구조는 축구공이나 수박을 담는 망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입체상 혹은 망상 구조라고 해. 뭐가 그러냐면 석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을 잘 들어보면 독립상에서부터 석영 쪽으로 가면서 일단 온도가 어떻게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 냉각됨에 따라야.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그리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식어지면서 고온에서 정출된다는 얘기는 먼저 굳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정이 나온다.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식어가면서 산소를 공유하는 정도가 어떻게 돼? 산소를 공유하는 정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 산소의 공유 결합도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규소 원자 하나에 대한 산소의 비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규소 원자에 대한 산소의 비율은 줄어들죠. 공유하니까 많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줄어드는데, 자, 숫자를 이렇게 여기 규소 산소의 비율이 나와. 근데 이 숫자 외우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쉬워요. 규소 원자를 4라고 했을 때, 규소 원자를 4라고 했을 때, SI를 4라고 했을 때 산소의 비는 이렇게 됩니다. 16, 12, 11, 18 이렇게 됩니다. 규소 원자를 4라고 했을 때 산소의 비가 16, 12, 11, 18 그러면 여기는 4대 16 그러면 1대 4가 되죠. 그래서 SiO4가 돼요. 그 다음에 휘석은 SiO3가 돼요. 1대 3 4대 11은 약분이 안 되니까 4대 11 그 다음에 흑은 뭐는 2대 5 4대 8은 1대 2 석영은 SiO2예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지금 이렇게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어요. 길이 방향으로. 그랬을 때 다른 이렇게 있어. 다른 것들이. 그랬을 때 이게 충격을 줬을 때 이렇게는 잘 떨어져 나가요. 공유 결합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렇게는 잘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산소를 공유 꽉꽉 묶여 있기 때문에 서로 잘 안 떨어지려고 해요. 따라서 공유 결합을 하면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갈수록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증가한다. 잘 깨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화학적 풍화에 대한 안정도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감람석과 석영, 즉 독립상 구조와 망상 구조는 모든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하지 않거나 모든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해서 방향성 없이 떨어져요. 따라서 망치로 빵 때리면은 떨어져 나간 면이 모든 방향으로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가. 그래서 이러한 떨어짐을 깨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망치로 땅 때리는데 쩍 하고 갈라지면 평탄한 면을 가지고 뚝 떨어지면 우리는 갈라지네? 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쪼개지네?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쪼개짐이 있습니다. 깨짐과 쪼개짐이 있는데 여기서 한 방향 쪼개짐, 두 방향 쪼개짐, 세 방향 쪼개짐이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한 방향 쪼개짐은 슬라이스 햄 썰기. 자, 김밥집에서 단무지 썰기. 짜장면집에 단무지 썰기. 긴 무를 가져놓고 쫑쫑쫑쫑쫑쫑쫑쫑 한 방향 촥 채 썰어요. 끝! 채서가 아니라 슬라이스 한 방향 쪼개짐. 슬라이스 햄 떨어져 한 장씩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한 방향 쪼개짐이야. 근데 두 방향 쪼개짐은 김밥 햄 썰기가 되겠습니다. 떨어져 나간 모양이 막대기, 나무젓가락처럼 떨어져 나가죠. 어떻게? 벽돌같이 생긴 큰 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엄마가 길이 방향으로 한 방향 중쭉 쏘죠. 그리고 이걸 가지런히 모아가지고 90도 회전시켜서 또 한 방향 쭉쭉쭉 쏴죠. 그럼 끝. 그래서 두 방향이라고. 자, 보세요. 이렇게 한 방향, 이렇게 한 방향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두 방향 쪼개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나간 모양은 나무젓가락 같이 떨어진 것을 두 방향 쪼개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세 방향 쪼개짐 있어. 세 방향 쪼개짐은요, 깍두기 썰기. 그러면 아까 그 두 방향 썰기에다가
직각으로 또 한 바퀴 짜면은 주사위와 같은 6면체로 툭툭툭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세 방향 쪼개짐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는 두 방향과 한 방향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는 길게 이것을 이 둘은 두 방향 쪼개짐이 돼요. 자, 어차피 나무젓가락 하나로 있는 거나 나무젓가락 두 개로 있는 거나 그 떨어져 나간 모양은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두 방향 쪼개짐. 나무젓가락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이 있는 거. 그러면 그것은 복세상이고 둘이 갈라져서 있는 것은 단세상이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내가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무젓가락. 그런데 이게 옆으로 쫙 엮어주면 그것은 승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판상. 이건 한 방향 쪼개집니다. 흙은 뭐가 그래? 혹시 본 적 있나요? 물고기 투명한 비늘 같은 그러한 것들이 탁탁탁 붙어 있는 거. 그래서 한 장씩 떨어진 거. 그것이 바로 한 방향 쪼개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이야기가 밑에 다 있네. 독립상 구조인 감람석과 망상, 즉 입체상 구조의 석영은 모든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하지 않거나 모든 방향으로 공유결합을 했기 때문에 방향성 없이 불규칙하게 떨어져 나가는 깨짐이 나타난다. 하지만 단쇠상, 복쇠상 구조인 휘석과 각성석은 길이 방향으로 떨어지니까 나무젓가락처럼 두 방향 쪼개짐. 그 다음에 충상 구조를 이루는 흑음모는 한 방향 쪼개짐이 나타난다. 이렇게 김밥, 슬라이스, 햄, 그렇죠. 그 다음에 규산염 사면체의 결합 구조가 복잡해진다. 그럴수록 사면체 간 공유하는 산소가 많아지고 그럴수록 화학적 풍화에 강해요. 따라서 잘 견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해수욕장 모래의 주성분이 뭐예요? 석영성분인 거예요. 오랫동안 풍화작용을 받아서 남은 거야. 근데 잘 견디니까 대부분 석영성분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모래로 이루어진 암석을 뭐라고 그러지? 사암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암이 대부분 석영성분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네. 규산염 광물이 9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규산염 광물이야. 이렇게가. 그러면 여기 회색 칠해진 부분만 비규산염이야. 이게 8%야. 그럼 규산염 광물은 몇 퍼센트? 이거 싹 더하고 있을 거예요? 전체에서 100에서 8을 빼니까 92%가 나오는 거죠? 자, 근데 92라는 숫자는 중요치 않다. 대부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비규산염은 고작 8%밖에 안 돼. 그리고 그 중에는 뭐가 있다고? CaCO3. 석회석 혹은 석회암이라고 하는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이 모여서 석회암을 이룬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석회석이라고도 해요. 시멘트의 주 재료가 되는 비규산염 광물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C, 탄소로만 이루어진 다이아몬드도 있다 이거야. 흑연도 탄소 C로 이루어졌네. 이거 화학식으로 배울 것 같아. 금강석과 흑연은 이 둘의 관계를 뭐라 그래?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재료는 같은데 생성 조건에 따라 다른 원소가 되는 거, 다른 물질이 되는 거, 이들을 동소체란 말을 쓰죠. 안 배우나? 동소체라고 하고요. 자, 이것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동소체의 특징은 연소 생성물이 같다. 이렇게 뭐 그런 것만 나와요. 자, 그 외에도 화학광물, 산화광물 등등 있는데 자, 차지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 자, 됐어요. 잠시 쉬었다가 하겠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14강으로 갑니다. 102페이지로 넘어갈 거예요. 잠시 쉬겠습니다.